자, 그럼 이번 강좌는 앞에 강좌 또 이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라는 걸 하겠습니다. 자, 아마 단기 매매 증권 중에서도 참 많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단원이 될 수 있죠. 자, 우리가 주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누수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막 주식값이 막 널뛰게 하죠. 막 이렇게 막 이런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주식값이 최초 내가 얼마에 사왔고 이 최초의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하락을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게 기말이다. 만약에 기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말의 평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기말의 평가라는 걸 해서 또 이거를 주주총회에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뭐 시세가 뭐 상승을 했다든지 반대로 시세가 하락을 했다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고까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최초 샀을 때와 결산 때, 기말의 결산이라는 이 시점에서 평가라는 것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최초에 산 가격을 취득원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장부가액이라고도 합니다. 취득원가 그리고 장부가액이라고 하고요. 기말의 가격, 이 기말의 가격을 우리는 공정가액이라고 합니다. 공정가액이라고도 하고 시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사왔을 때의 가격인 취득원가와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시세, 기말의 지금 현재 시세를 우리가 공정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왔을 때 가격보다 높낮이가 상승과 하락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어드렸는데요. 시가가 부등호를 잘 보세요. 장부가액보다 더 크다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이걸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 이익이 났잖아요. 자, 이익이 났으니까 수익입니다. 그럼 수익은 수익인데 상품을 매출하는 수익은 아니잖아요. 회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영업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상품 매출일 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을 하지 않고 주식을 여유자금을 갖고 있던 주식을 가지고 투자했던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값이 올랐다.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큰 노력 없이 어떤 이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와 반대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작다면 이렇게 부등호가 이쪽이죠. 현 시세가 기말의 가격이 처음 가격보다 작다면 우리는 손해를 봤다. 주식값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보는 거죠. 영업의 비용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평가 이익이 나고 평가 손실이 나는데 이거를 손익계산서의 항목으로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다, 영업의 비용이다 라고 항목으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격을 단가를 이렇게 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는 단가를 새롭게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보시면서 보죠. 사례 22의 주식을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사례 22에서 이렇게 주식을 샀다 이거죠. 그러면 10주를
6,000원에 주고 6만 원에 취득했고요. 수수료는 따로 여러분들이 수수료 비용이란 말로 여러분들이 적었다 이거죠. 자, 이거를 사례 23에 와서 보면,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장부가액은 10주고 6만 1,000원에 이제 6만 1,000원이 됐죠. 자, 이거를 그렇죠. 네. 이거를 다시 적어보죠. 이게 잘못된 거죠. 10주고 그다음 6,000원이니까 6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6만 원이 되겠죠. 자, 6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수수료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수수료가. 근데 수수료는 별도로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타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꾸 오타가 있어서 창피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 그런데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많은 제가 이제 이 책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책을 쓰다 보니까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자, 수업에 따라 맞추세요. 책을 보지 마시고 제가 좀 수업해 드리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6만 원에 취득했다 그랬어요. 10주를 6,000원 곱하기 해서 6만 원에 취득했다 그랬으니까 6만 원을 우리는 장부가액으로 보는 거고, 다시 10주를 결산 때 이거를 6,500원으로 평가를 했다 그랬으니까 6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장부가액이 있고 공정가액이 있는데요. 어떤 게 더 커요? 공정가액이 더 크죠? 지금 가격이 올랐다 이겁니다. 내가 원가보다, 내가 사온 가격보다 공정가액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4,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 돼야 될 거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도 5,000원이 되어야겠습니다. 4,000원이 아니라 5,000원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 매매증권은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따로 이렇게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장부가액이나 원가는 6만 원 그대로 가지고 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6만 5천 원에 처분했다라고 하고 5천 원에 이익이 났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꼭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이 되면, 여러분들이 결산 때 되면 또 뭐를 받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재테크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재테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공채나 또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공채나 사채는 이자를 받은 부분이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고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는 게 맞고요. 배당금을 받았다. 만약에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차변의 현금,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이라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마지막 단어로서 이제 처분하는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분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처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매출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팔았다는 얘기죠. 팔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왔던 가격을 팔았다는 겁니다. 사왔던 주식이나 채권을 이제 팔았다는 얘기니까 팔았으면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겠죠. 주식을. 그래서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 사례 23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22, 23, 24를 했죠. 자, 여기 보세요. 사례 22에서 취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 취득을 얼마를 했냐면 6만 원에 취득을 했죠. 그쵸? 그리고 사례 23에 와서 기말 결산 때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6만 5천 원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6만 원에 여러분들이 취득을 했지만 6만 5천 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평가를 해서. 그럼 이거는 6만 원은 여러분들이 없는 걸로 보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음 연도 우리가 이제 다음 해 시작을 할 때는 6만 원이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이 6만 5천 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 시작하는 가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6만 원과 그 다음 이제 보면 매각을 했습니다. 사례 24에서
매각을 했는데 10주에 7,000원에 매각을 했으면 10주입니다. 자, 여기가 10주라고 그랬죠? 10주에 7,000원이면 7만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매각 수수료를 차감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별도로 수수료 비용 적으시면 안 돼요. 매각 수수료를 차감한다 그랬으니까 돈을 받을 때 차감하고 67,000원만 현금으로 받는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답을 본다면 우리가 취득했을 때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했었는데 취득했을 때는 차변이었습니다. 근데 매출했고 팔았으니까 이때는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65,000원으로 여러분들이 처리가 돼 있죠? 자, 요거는 최초 사는 게 아니라 결산 때, 여러분들이 결산 때 평가했던 이 금액이 다음 연도로 시작하는 새로운 가격이 되므로 65,000원을 단기 매매 증권에 기록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현금에서 67,000원 적고 그러면 나머지 이익이 남는 것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자, 이 이익을 우리는 무슨 이익이라고 하느냐? 단기 매매 증권이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우리는 영업의 수익이다 라고 표현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계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주두어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그랬습니다. 주식 1000주 그랬고요. 자, 그럼 1000주를 기억하고 계시고 액면이 500원인데 취득원가가 550원을 취득했다. 그러면 실제는 550원에 취득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을 곱하기를 하는 거죠. 곱하기를. 그래서 취득했으니까 주식을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했으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55만원이 되겠죠? 55만원이 답이 되겠죠? 55만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을 위한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자, 취득을 위한 수수료가 나갔으니까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따로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비용을 따로 적습니다. 이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여기에 25,000원을 따로 적어 주시고요. 이거를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당좌 예금이라고 하시고 57만 5천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취득입니다. 여기서 취득입니다. 주노라는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공채 액면 1000만원인데 액면이 만원이에요. 그럼 1번과 2번의 다른 점 뭐예요? 1번은 이렇게 주식 수량이 나오죠. 1000주라고 수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채에도 수량이 나와야죠. 몇 주 또는 몇 자라고도 하는데 몇 자 이렇게 하는데요. 자, 공채가 몇 자라고 없어요. 예, 이럴 때는 여기에 공 4개를 지어주고 공 4개를 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어주세요. 그럼 남은 것은 1000자가 남죠. 1000자라고 우리는 합니다. 공채는 1000주라고 하지 않고 1000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곱하기 9,800원에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980만원이 정답이 되겠죠. 자, 취득하고 그랬으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980만원 하고 적어주시고요. 대금은 동점 발행 수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동점은 거래처를 의미하는 거고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를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고 해서 980만원을 기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봅니다. 3번은 여기 1번을 그대로 내려서 3번을 보라는 거죠. 자, 1번의 주식을
1주당 650원으로 매각 처분했다. 자, 매각 처분했다라고 했으니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팔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1번에서 했던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여기 있으시죠? 자, 이거를 어디로 소멸시켜줘요? 대변으로. 매각 처분했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을 그대로 옮겨줍니다.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 해서 55만 원을 그대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대금은 매각 수수료 만 원을. 그럼 여기서 대금이라는 것은 이 앞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라고 했으니까 천주 곱하기 650원을 하면 65만 원이 금액이 계산되죠. 자, 여기에서 대금을 받은 거는 어떻게 했냐? 매각 수수료 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그랬어요. 차감한 잔액을. 그러면 만 원을 여기서 차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정 과목은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당좌예금이라고 해서 64만 원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랬더니 자, 차이가 좀 나죠? 자, 여기는 55만 원이고 여기는 64만 원이니까 9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기 매매 증권. 자, 이번에는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이다 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을 4번으로 연결해보죠. 2번을 4번으로. 자, 주식회사 노라는 2의 공채를 만원에 9,000원. 만원짜리인데 9,000원. 그럼 이게 아까 액면이 만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식 수량, 공채 공채 숫자를 우리가 파악해놨죠. 천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천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000원에 매각 처분했다 그랬으니까 900만 원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매각을 했다. 그럼 여기에 보십시오. 2번에서 4번에 적었던 단기 매매 증권이 있잖아요. 그대로 없애줍니다. 매각했다 그러면 대변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기록해 본다면 단기 매매 증권은 980만 원이 없어졌고요. 돈은 보통예금에 입금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통예금에 입금된 돈은 얼마냐? 900만 원이다 이거죠. 실제 팔린 거는 900만 원에 매각이 됐으므로 여기서 80만 원만큼 손해를 보셨잖아요. 자, 입금이 적죠. 그래서 이거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분 손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번으로 가봅니다. 5번은 자, 주건영은 주식 2,000주, 그럼 2,000주가 나왔으니까 수량이 나왔죠? 그러면 1,000원을, 그럼 요거는 지우고, 1,200원의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그럼 취득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 하고요. 곱하기 합니다. 자, 곱하기 하면 240만 원이 되겠고요.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이 대변으로 240만 원을 적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다시 한번 보죠. 5번이 2,000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200원이라고 했어요. 취득이. 그래서 240만 원에 취득이 된 걸로 우리가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1,500원으로 평가하다. 언제? 결산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산 문제를 우리가 시험에 또 봅니다. 결산 문제 시험 볼 때인데요. 거기에 꼭 이 부분이 여러분들 출제되므로 여러분들 잊지 말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계산해 보죠. 2,000주에 1,500원을 계산해 보면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장부상 가격, 내가 취득한 가격은 240만 원인데 공정가액은 결산 때 공정가액은 300만 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60만 원의 이익이 된 거죠. 시세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60만 원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 주 건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금 영수증, 이거는 현금으로 우리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받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산의 증가로 차변의 현금 5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요. 배당금을 받은 거니까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서 5만 원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분계 연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자, 이론 문제를 저랑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를 함께 풀어보죠. 자,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이제 내용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좀 유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다른 문제들은 제가 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번, 2번, 3번이 같은 문제입니다. 자, 1번, 2번, 3번이 숫자만 다를 뿐이고 1, 2, 3이 동일한 문제니까 제가 1과 2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1과 2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3번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죠. 자, 주식회사 청주에 1000주 그랬습니다. 자, 그럼 1000주를 가지고 1주당 3,000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매입을 했죠. 그럼 두 가지를 곱하기 들어가면 되겠죠? 곱하기. 그러면 2를 곱하니까 300만 원이 취득 원가, 장부가액이 되겠고요. 대금은 수수료 그럽니다. 자, 제가 매입할 때는 수수료를 별도로 수수료 비용으로 기록해 주십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했습니다. 자, 찾아보죠. 취득했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있어야 되고 또 수수료 비용이니까 비용이 발생했어요. 자, 비용이 발생한 거는 차변에 기재해야 하자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서 자산이 증가된 거 하고 수수료를 줬으니까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20만 원을 처리해 준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현금 32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1번과 2번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 여기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있고 여기에 단기 매매증권이 43,000원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차변과 대변으로 분계를 찾아보신다면 우리가 유출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자, 여기를 먼저 봅니다. 이게 지금 단기 매매증권 칸에 지금 차변이라는 것과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되어 있는 게 대변에 기재되어 있잖아요. 대변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대변에 있다라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대변에 있습니다라는 거죠. 대변에. 그래서 대변에 43,000원이 있는 거고요. 차변에는 상대편을 적어주는 거죠. 그대로. 단기 매매증권 안에 적어져 있는 거를 해줍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거래 판료서로 본다면 단기 매매증권은 차변에 있는 것은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거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된 것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수익은 수익인데 이거는 상품이 아닌 수익이니까 영업의 수익이 발생했다. 또는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수익의 발생, 수익이 증가됐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하는 거죠? 이 평가이익이라는 말, 평가손실이란 말은 12월 31일 결산 시점에서 우리는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결산 시점이 들어가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럼 3번과 4번이 있는데 문제는 3번은 평가손실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아닌 거죠. 1번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닌 거죠. 4번에 일단 평가이익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결산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시가가 그러면 우리가 결산 때 가격입니다. 결산 때 가격을 시가라고 하는데 장부가액보다 43,000원이 상승했다,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봅니다. 자, 5번을 보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고요. 이자를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이자를 받으면 사채이자라고 하지 않고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여러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9월 25일 날입니다. 주식 1000주를 현금 600만 원으로 구입했다. 1주당 액면은 5,000원. 액면은 필요 없지요. 자, 그러면 9월 25일은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샀습니다. 600만 원을 구입했고요. 대변에 현금 600만 원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기말 결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1000주의 가격이 65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조금 전에 600만 원이 장부 금액이고요. 자, 장부 금액이 600만 원입니다. 또 공정가액이, 자, 여기서 공정가액이 65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600에서 650으로 50만 원이 늘었잖아요. 자, 그러면 차변의 자산이 증가된 걸로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합니다. 결산 때는 평가이익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차이난 만큼만 기록해 주는 거죠. 결국은 이거를 정산을 해보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단기 매매 증권이 차변에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래서 2개를 같은 변에 있으니까 더하면 여기서 단기 매매 증권에 이제 장부가액은 600이 아니라 650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30일로 갑니다. 3월 31일입니다. 여기서 500주만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는 처음에 취득할 때는 1000주였으니까 여기에 절반 나누기 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325만 원이 이제 500주가 되겠죠. 요거는 500주에 대한 것이 되겠죠. 절반이니까. 이거를 현금을 받고 처분했다 그랬어요. 처분했다. 그럼 처분했으니까 차변에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면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해가지고 325만 원을 대변에 적어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 금액만큼을 차감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적고요. 자, 돈 받으셔야죠.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냐? 350만 원을 받았으므로 자산이 증가가 350이 되었고요. 여기서 25만 원만큼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이거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이익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25만 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잘 부탁드리고 잠깐 또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들?